안녕하세요. 누구나 작가가 되는 곳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 김한솔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는 인천 부평 구청 쪽에 위치한 독립서점이자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 출판사도 함께하고 있는 문화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는요,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왜 유독 책 출판, 작가가 어려운가 하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구나 작가가 되는 곳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이 아닌 바로 이 인천 부평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2,500명이 넘는 분들과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고요. 35종의 책 출판, 그리고 150명의 작가님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 95%가 인천 시민분들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글쓰기, 에세이를 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인천시를 가장 많은 작가로 배출하고 싶다라는 목표에 꾸준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 혹은 내가 동네 책방에 오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쓴 책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에 놀러 오셔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번 부평도서관 5월 도서 선정을 맡았는데요. 어떤 책들을 선정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출판사이자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글 쓰는 하루라는 기획으로 10권의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라는 책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추천한 책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신화, 거짓말, 유토피아 등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이 컨텐츠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요,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어디서든 보는 이런 컨텐츠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어떤 것들이 스토리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이 조금 바이블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철학적 사고죠.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 제작자가 써서 화제가 된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철학적 사고, 하고는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조금 더 쉽고 재밌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철학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 근데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글 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책입니다.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올가 토카르추크 작가님의 첫 번째 에세이입니다. 이 책 속에는요, 작가가 되고 싶은 독자에게 들려주는 문학 강연, 그리고 글쓰기와 독서 방법 등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기조 강연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전하는 글쓰기 세계와 독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은요,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
그러나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항상 저도 하는데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공저 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 쓰는 예술가 분들의 9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실제 에세이 작가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박정민 배우님까지 다양한 글 쓰는 예술가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마음과 글쓰기에 관한 태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글쓰기와 연관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책이고요. 아무래도 9분의 공저이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게 간식 꺼내 먹듯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째 책입니다. 글쓰기 실용서가 빠질 수 없겠죠.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정하은 작가님이 쓴 실용서입니다.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출간하는 방법, 조금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찾는다면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보시면 많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5권의 책들은 글쓰기에 관한 책, 글쓰기,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리고 철학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 책이었다면요. 나머지 5권은 글쓰기를 위한 좀 장르적으로 좀 추천하는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정은 소설가님께서 쓰신 일기라는 에세이 책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나는 에세이를 써야겠어, 나는 소설을 써야겠어, 혹은 시를 써야겠어 라고 딱 장르를 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직 어떤 장르를 써야 할지 몰라, 그런데 글쓰기는 조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황정은 작가님이 쓰신 이 일기를 보시고 나의 일상과 장면을 조금 일기처럼 짧게 기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책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작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겠죠. 7번째 책은 성원 작가님의 어디서든 일하고 어디로든 떠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이자 키오북스에서 나온 최신간입니다. 여행을 참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 내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했던 것들을 글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에세이에 도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여행, 개인적인 경험만 서술하면 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나의 여행 경험을 빌어서 더 많은 에세이적 사고,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끌어내는 책이 저는 더 오래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든 일하고 어디서든 떠난다 라는 책을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에세이로 바꾸는지 조금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행 에세이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시집입니다. 또 시가 빠질 수 없겠죠. 이어령 6호 시집이고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시를 쓰시기보다 이미 조금 유명한 시인분들이나 잘 쓰는 시인분들의 시를 필사를 하면서 시인들이 쓰시는 단어나 그런 장면의 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하기 좋은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9번째 책입니다. 유지의 산문집, 우정도둑, 그리고 삶의 궤도를 넓혀준 글, 고동, 연결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담은 책입니다. 요거는 산문집인데요. 좀 긴 호흡의 글이나 조금 시 같은 글보다는 나는 조금 내 일상 속의 이야기를 꺼내서 좀 짧게 단상으로 쓰고 싶다, 좀 산문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의 작가님의 이 우정 도둑을 읽으면서 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내가 쓸 수 있는 단상은 무엇일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짠! 좀 이렇게 두꺼운데요. 네, 소설 책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창래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타국에서의 1년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타국에서의 1년, 단순히 한국에서의 배경만 서술하신 소설책이 아니라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시대, 그리고 폭넓은 지구적 관점에서 쓴 소설입니다. 김현수 소설가님이 이 책을 많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자면요. 오랫동안 이창래의 소설을 따라 읽어온 독자에게 이 소설은 다소 낯설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들 정도다. 역사에 어떤 빛도 지지 않은 듯 현실의 중력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종횡무진하는 미국 대학생의 선택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연상의 연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MZ세대의 선택도 처음에는 의아하게만 여겨진다. 그럼에도 파도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는 문장이 독자를 더 먼 곳까지 가게 한다. 얼떨결에 끝까지 읽은 듯 다시 읽으면 파도와 같았단 이 문장이 실은 안반처럼 서사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면서 정말 폭넓은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어디까지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이 이창래 장편 소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총 10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글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이 글쓰기, 그리고 글쓰는 마음, 글쓰는 태도를 조금 엿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한 이 책들을 읽으시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에 오셔가지고 오늘 똑똑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밝은 미소로 함께 여러분들의 글과 인생을 여행하면서 즐거운 또 글쓰기를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판 스튜디오 쓰는 하루가 추천한 10권의 책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달 부평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방 지기분들이 이렇게 책을 선정해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지? 그냥 신간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좀 책을 조금 편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책방 지기분들이 폭넓은 시선으로 추천하는 책들을 조금 고르면서 읽으셔도 독서의 세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책 읽는 인천, 그리고 읽고 걷고 쓰는 인천을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